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힘든 일을 겪는데도 늘 편안해 보이는 사람. 화를 낼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성격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 타고난 기질이겠지. 평온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답을 심리학의 시선으로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왜 평온함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삶의 기술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첫째, 남의 감정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기분까지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누군가를 챙기며 살아온 분이라면 그 생각이 결코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남편의 기분, 자녀의 감정, 부모님의 마음, 직장에서의 분위기, 가까운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먼저 살피고 챙기며 살아온 시간이 훨씬 익숙하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 화가 나 있거나 표정이 어두울 때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반복되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여유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심리적 경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하나 그어두는 것인데요. 그 선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타인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상황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무관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감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다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 감정을 대신 책임지려는 태도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전자는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나 자신을 서서히 소진시킵니다. 평온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죠. 저 사람의 하루가 힘들었을 수도 있고 나와 무관한 이유로 예민해졌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렇게 생각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소모되던 감정 에너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기분을 내 책임처럼 짊어지고 있었는지 말이죠.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그 관계를 더 오래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호인 것입니다. 둘째, 베풀고도 굳이 알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나의 노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문제는 그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때 생겨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적 보상과 내적 보상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외적 보상은 타인의 칭찬, 감사, 박수, 인정처럼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내적 보상은 그 행동 자체에서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외적 보상에만 기대어 사는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오늘은 누군가 알아봐 주지만
내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평온한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좋은 일을 하고도 굳이 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도 그 사실을 애써 드러내지 않죠. 이미 그 행동 자체에서 충분한 만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 이 문장이 왜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거나 나의 선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스스로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 인정을 못 받으면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상태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은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세워둔 기준인 것입니다. 셋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낸다. 많은 분들이 평온한 사람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감정 기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평온한 사람도 똑같이 화가 나고 슬퍼하고 실망합니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감정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 인정, 감정 수용, 감정 조절이라는 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감정 인정이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감정 수용이란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이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조절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억누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어딘가에 그대로 쌓여 있다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훨씬 크게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죠. 혹시 사소한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별일 아닌 것에 화가 폭발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그 순간의 일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함께 터져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감정을 참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배워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어색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숙함에 가까운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인생 속도를 믿는다. 지금 이 시대는 비교가 너무나 쉬워진 시대입니다. 손 안에 화면 하나만 켜도 다른 사람의 여행지, 새로 산 집, 자녀의 성취, 노후 준비, 경제적 여유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과 견주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비교이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절대적인 조건보다 상대적인 비교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가 마음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평온한 사람들은 이 비교의 함정에서 조금 자유롭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남보다 빠른가 느린가를 따지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에게는 마음의 여유 공간이 생겨납니다. 남과 견주는 데 쓰던 에너지를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교를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비교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 비교는 끝이 없지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비교는 아무리 반복해도 마음을 갉아먹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속도를 믿는다는 것은 남이 아닌 나를 바라보며 걷는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삶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가장 깊은 평온은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풀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평온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수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수용이란 포기나 체념과는 다릅니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태도를 말하죠. 중년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시기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부모님의 건강, 나 자신의 몸 상태, 자녀와의 관계, 경제적인 여건까지.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평온한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전자의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마음을 끌고 갑니다. 이미 벌어진 일의 이유를 찾으려 할수록 억울함과 무력감만 커지기 쉽습니다. 반면 후자의 질문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이끌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사고방식이 불안을 크게 줄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씨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에너지를 쏟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태도가 마음의 안정을 만들어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사실 사랑이나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내려놓는 일이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도 책임도 아닌 그저 나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마음을 오늘부터 어떻게 삶 속에 가져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박자 늦춰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어두울 때 곧바로 내 잘못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먼저 떠올려 봅니다. 둘째, 감정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나는 화가 났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처럼 말로 표현해 봅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나누어 봅니다. 그중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가지만 오늘 안에 실천해 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작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하나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웬만한 일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사실 저도 많이 흔들리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금까지 뭘 한 걸까? 남들에 비해 이뤄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변에 잘 나가는 자녀들을 부러워하실 때면 많이 속상하고 좌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붙잡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저의 때가 분명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죠. 거창하진 않습니다. 책을 한 줄 더 읽어보기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기도 하고 제 취향의 음악을 찾아 듣기도 합니다. 채널 영상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의 말을 한 분에게라도 더 가닿게 하기 위해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정성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졌다는 것을 저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제는 믿게 되었죠.
여러분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평온함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연습해서 만들어가는 삶의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자주 흔들리셨다면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연습이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감본부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